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를 함께하는 책 읽는 예민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화면에 내보내게 됐는데요. 요즘에 거의 매일같이 긍정낭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얼굴을 오랜만에 영상을 내보내는 걸 찍게 됐어요. 음, 갑자기 어색하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오늘 소개할 책은 시크릿을 깨닫다입니다. 네.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정말 이 앞에 내용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는데요. 제가 소개드리지 않은 부분에도 정말 심오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책을 한번 사서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금 더 이해가 가기 쉽게 실전편입니다. 실전편.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시크릿 경험담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시크릿 경험담 31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크릿 경험담에는 불을 어떻게 하면은 불을 시크릿을 잘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통증이나 어떤 뭐 어떤 건강적인 부분에서 좋게 또 시크릿을 끌어당기고 이루는 법을 또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에 대한 실전편, 부의 시크릿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11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1억 7천을 3일 만에 끌어당기다. 내게는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네.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친구의 부인은 한쪽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네. 네, 그렇게 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얽혀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목돈이 필요했다고 해요. 둘 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일간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디 하나 기댈 데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도 셋이나 있었고요. 카밀로는 이 상황을 파악한 즉시 돈을 끌어당기는 인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식이 실현되도록 힘을 실어줄 부인의 인식이었대. 힘을 실어줄 부인의 인식이었네. 네. 부인의 인식이라고요? 카밀로가 릴리에게 또 답을 해줍니다. 이 일은 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부인의 일이기도 하니까 내가 끌어당길 부는 부인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지 않나? 다시 말해 나의 고유 우주에서 인식이 타인의 고유 우주의 풍요로움을 인식하고 그것이 그의 우주에 투영되는 방식인 것이지. 그래서 카밀로가 그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이 해결될 것이니까 부인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저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까지 받았기 때문에 부인이 이렇게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녀에게 하늘에서 남편이 돌봐줄 테니까 그저 그냥 잘 될 거다. 그냥 그렇게만 그에게 기도하고 의탁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카밀로가 강력한 긍정의 힘을 쓴다고 해도 그녀가 강한 부정의 인식을 한다면 일이 성사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관찰하는 우주에는 타인이
타인의 우주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에 관해서 인식할 때는 나의 트랙 안에 타인의 인식 또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의 우주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카밀로가 인식이 되었어야 했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그녀의 마음을 먼저 다잡게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금액이 상당했는데 그걸 준비할 기간은 짧아서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안심시킨 다음에 카밀로는 심상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이원화에 대해서 앞에서 다뤘는데요. 이제 순수한 I am that I am 민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심상을 일으키는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심상화를 한다가 아니라 인식되는 심상이 곧 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상황이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을 인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밀로는 본인이 본 것에 대해서 만족을 했으며 그 마음은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3일에 걸쳐서 이 작업을 반복했다고 해요. 릴리가 되묻습니다. 반복하셨다고요? 진정한 심상화는 한 번이면 족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반복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식을 한 것만으로 결과가 이미 창조가 끝났다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미 이루어져 존재하는 것을 내가 마치 가진 것을 감상하는 마음으로 회상을 했다고 해요. 마치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을 꺼내서 감상하듯이 즐겼다고 합니다. 미술품을 감상하는데 횟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만약에 인식한 것이 이미 이루어져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은 결핍만을 가중시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인식으로 이미 이것은 결과가 이루어져서 존재한다고 아예 믿어버리는, 결과의 창조가 끝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작품을 보듯이 계속 되풀이해가지고 감상하고 회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3일간 이제 반복했고, 이렇게 미술품을 보듯이 결과물을 계속 감상을 하는 것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인드라망의 조합을 새롭게 움직여서 현실에 출력되는 때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해요. 불신을 바탕으로 한 반복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자주 감상하며 즐긴다는 개념이죠. 손안의 도자기를 감상하듯이, 거실에 벽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듯이 상상 안에서 꺼내보고 만족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복되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의 파편은 결핍이 된 과거와 연결된 트랙에서 이탈해서 이루어진 결과로부터 펼쳐진 트랙으로 편입이 되네. 네, 그렇게 해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 돈이 끌어당겨지면서 일이 끝났다고 합니다. 스페인에 거주하는 지인이 좋은 일에 쓰라면서 큰 돈을 보내와서 딱 정확히 3일 만에 이 일이 해결이 됐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또 6만 유로의 빚을 해결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카밀로는 가톨릭 수도승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카밀로의 부의 시크릿은 카밀로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카밀로와 관계된 인간관계 안에서 그 사건을 해결해주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쓰이게끔 한 거죠. 유독 타인을 위한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인식을 한다고 해도 당사자가 부정적인 기운에 지배당하면 그의 풍요는 빠르게 이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 먼저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인식을 했다고 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지. 네, 그렇게 해서 먼저 그 사람이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지게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부를 이루어진 것처럼, 네, 그렇게 작업을 심상화를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수도원에 있을 때 일이네. 수도자 한 명의 형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그 형이 돈이 필요한 곤란한 상황에 있었는데 6만 유로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동생을 보러 수도원에 찾았다고 하는데요.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수도자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그렇게 해서 카밀로가 그 사연을 듣고 그에게 진정이 하느님을 믿는다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에게 의탁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형제에 대한 기도에 들어갔다고 해요. 카밀로는 나라는 존재의 느낌을 6만 유로라는 대상에게 온전히 허용했고, 다시 말하자면 그들에게 필요한 6만 유로라는 돈을 나로 삼은 것이지. 네,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끌어당겨야 된다고, 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6만 유로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나로 삼고 풍요와 나가 되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그 돈이 가져오는 풍요와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충분히 즐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풍요의 느낌과 하나가 된 나와 사연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나를 또 하나로 인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카밀로의 인식 안에 존재를 하니까 그들이 곧 카밀로인 셈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카밀로가 그들이고, 그들이 카밀로이고, 그들이 6만 유로이고, 6만 유로가 카밀로이고, 네,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다 하나인 것처럼 인식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나는 풍요이며 나는 그들이니 나는 두 사람이 되어 해결된 상황을 만족하고 즐겼다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형은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네. 처음 대출을 거부했던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덕분이라고 해요. 카밀로의 심상화는 행복해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심상화한다가 아니라 나는 너인 알매 상태에서 풍요는 또 나, 이것의 느낌을 취해서 사용을 한다는, 네,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렇게 돼서 타인의 행복을 빌어준다가 아니라 타인 그 자체가 되어서 그들의 행복을 마치 내 것인 양 인식을 한다고,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이원 심상화의 정수이자 타인을 위한 기도의 정수라고 해요.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내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을 내가 그게 해결된 것처럼, 그것도 마치 내일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동화돼서 심상한 작업을 한다는 것이 보통 내공이 아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 나오는데요. 수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쉬운 일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우리는 결핍된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관점의 전환을 의미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은 결국 나 자신의 자기 규정이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재규정해야 되는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인내심과 꾸준함을 가지고 관념의 재규정에 일어나는 저항에 대부분이 못 이겨서 포기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전한 인식으로 돈을 만들어내다 인데요. 이번 일화는 단기간 안에 필요한 돈을 끌어당긴 경우라고 해요. 이번에는 카밀로가 정확히 2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4일 안에 2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수입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기한이 촉박했고 또 정확히 필요한 액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액수 그대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순수한 존재의 느낌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보낸 다음에 창조의 의지를 200만 원이라는 액수에 실어서 인식을 했다고 해요. 정확하게 실물을 인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5만 원권 40장을 인식을 했다고 해요. 현실과 상상, 심상과 물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일세. 그것에 동반되는 당연한 느낌이 이것은 현실이다 라고 규정하면 그것이 현실 트랙이 되고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하면 상상으로 남게 되는 차이밖에 없다네. 나는 정확하게 200만 원을 인식했고 나의 느낌은 200만 원 안으로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었네. 그리고 이틀 뒤에 시내에 나갔던 나는 공원 벤치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네. 발견했다고 해요. 잃어버린 게 분명해 보이는 이 가방 안에는 2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카멜로는 그걸 들고 경찰서로 갔고 가방 주인에게 경찰이 연락을 했고 그가 고마움을 표현을 하면서 사례금으로 정확하게 카멜로가 인식했던 5만원권 40장으로 사례를 했다고 해요. 정말 꼭 필요한 거였고 그것이 올 것임을 카멜로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이제 지인분이 어떤 분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을 14억을 졌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해결을 한 내용이 나오고요. 같이 명상 수련을 했다고 해요. 그분은 편지고 심지어는 스페인에 있고 한국에 있었고 그분은 카멜로는 스페인에 있었고 그래서 시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간대에 맞춰서 명상을 해서 그걸 이렇게 같이 이뤄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건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목이 정말 말랐는데 음료수가 없는데 음료를 나는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당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아예 믿고 지갑을 안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마실 걸 나눠줘가지고 해결한 사례도 나오고요. 뒤에는 이제 건강 시크릿, 건강을 어떻게 하면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감기가 또 좀 걸렸고요. 그리고 낭독을 매일 하다 보니까 목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해서 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간중간 삑사리가 났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